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받는 골드카드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14세 이상의 불법 입국 체류자들에 대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곧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예산 조정 법안에서 대형 감세로 메디케이드를 대폭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이민 단속 예산부터 증액할지 최종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 200만 명과 그 가족을 포함해 320만 명이 직장연금으로 삭감당해온 사회보장연금을 다시 돌려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질적인 적자로 시달리고 있는 우정국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다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의 골드카드 영주권을 팔겠다는 깜짝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나 미국 대기업들이 외국 인재를 영입할 때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받게 되고 한 해 100만 개 판매에 얻은 5조 달러를 국가부채 상환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100만 달러 안팎의 투자 이민은 폐지됩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부터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는 골드카드를 판매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대신 현재 80만 달러 내지 105만 달러를 투자하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EB5 투자 이민은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무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2주 후부터 골드카드를 판매하려 한다며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고 미국 시민권 길도 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elling a gold card. You have a green card. This is a gold card. We're going to be putting a price on that card of about $5 million, and that's going to give you green card privileges plus. It's going to be a route to citizenship.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부자들이 500만 달러씩 내고 미국에 많이 오면은 미국 내에서 돈도 쓰고 세금도 납부하며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는 여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애플과 같은 대기업들이 외국 인재들을 영입하려 할 때 1인당 500만 달러씩 내주고 영주권을 받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companies will pay to get people in. For instance, you today graduate from the Wharton School of Finance or Harvard or Stanford or any college.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부터 골드카드를 판매하기 시작해 한 해에 100만 개를 팔면 5조 달러나 들어온다며 이를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000만 개를 팔면 50조 달러로 현재 미국 국가부채 35조 달러를 단숨에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mple, a million cards would be worth $5 trillion. $5 trillion. Wow. And if you sell 10 million of the cards, that's a total of $50 trillion. Well, we have 35 trillion in debt. That'd be nice. So. 이에 베스켓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와우라며 감탄사를 터뜨리고 트럼프 골드카드로 부르면서 여러 가지 막대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 규정을 바꾸려면 연방의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영주권은 행정부 차원에서 조정해 시행할 수 있다며 2주부터 즉각 골드카드 판매 착수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부자들도 500만 달러를 내고 골드카드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철저한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골드카드를 신설 시행하는 대신에 사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해온 EB5 투자 이민은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idiculous EB5 program. We're going to end the EB5 program. We're going to replace it with the Trump Gold Card. 한국인들에게는 14억 원이면 도전해온 투자이민의 길이 막히고 60억 원짜리 트럼프 골드카드로 가격이 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투자이민 폐지 소식이 더 충격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투자이민은 리저널 센터와 시골 지역은 80만 달러, 대도시는 105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10,000개까지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2023 회계년도에 450여 명이 투자 임의로 영주권을 받아 중국 6,300여 명, 인도 800여 명, 베트남 550명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슈퍼부자를 제외하고는 주로 예전에는 50만 달러, 지금은 80만 달러를 리저널 센터에 간접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해온 길이 막히게 돼 더 좁은 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 체류자들에게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응 시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신고 전담 웹사이트와 신고 양식을 마련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전하고 등록 거부 시에는 $5,000의 벌금이나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등록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미국을 떠나야 할 때라며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내 추방시킬 것이며 다시는 미국에 못 오게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a clear message for those that are in our country illegally. Leave now. If you don't, we will find you and we will deport you. You will never return. 국토안보부의 전략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 예산을 총동원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 추방과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14세 이상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곧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신고 전담 웹사이트와 신고 양식을 마련하는 대로 공지한 후 30일 안에 14세 이상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등록을 접수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은 적발됐을 경우 1인당 $5,000씩의 벌금이나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국토안보부는 경고했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과 다카 드리머 등은 이미 연방당국이 정보를 갖고 있어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주소 이전 시 신고해야 한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의 불법 체류자 등록제는 실제로 등록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등록하지 않는 불체자들을 형사범죄로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의 단속에서 체포되는 외국인들에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돼 등록하지 않은 형사범죄까지 추가될 경우 가중처벌받아 추방 대상자로 분류해 신속 추방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사범죄를 넘어 형사범죄자로 분류되는 불법 체류자들은 여러 가지 혐의를 추가해 신속 추방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살기보다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여 자진 출국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해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대형 감세로 메디케이드를 대폭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불법 이민 단속 예산부터 먼저 증액할 것인지 최종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안은 트럼프 감세안 대신 메디케이드 삭감 등을 모두 담은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킨 반면 공화당 상원안은 국경과 불법 이민 단속 예산부터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확정해 놓고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민주당 도움 없이 단순 과반 지지로 가결할 수 있는 예산 조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입법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은 그러나 하나의 법안에 모든 것을 담아 확정하려는 하원과 둘로 나눠 처리하려는 상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크고 멋진 법안이라며 공화당 하원안을 공개 지지하고 있으나 상원에서 하원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둘로 나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가결시키는 상원안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25일 찬성 217, 반대 215로 2017년에 트럼프 감세안을 영구화하는데 10년간 $4조 내지 $4조 5천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반면에 연방 예산에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내지 2조 달러를 삭감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을 8,800억 달러, 푸드 스탬프 예산을 2,300억 달러를 삭감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예산 1,100억 달러와 국방 예산 1,900억 달러 등 3천억 달러는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36조 1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부채 상한선을 4조 달러 상향 조정토록 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 20일 찬성 52대 반대 48로 가결된 상원의 예산 결의안은 감세와 예산 삭감은 하반기에 별도로 예산 조정 법안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 예산부터 증액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안은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4년간 1,750억 달러를 배정하고 국방비를 1,650억 달러를 늘려 모두 3,400억 달러를 증액하는 방안부터 확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공화당 하원안을 먼저 추구해보고 상원에서 수용하는지 테스트하게 됩니다. 상원에서 공화당 하원안을 그대로 가결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하면 공화당 상원 방침대로 둘로 나눠 2개의 예산 조정 법안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단순 과반수로 가결할 수 있는 예산 조정 법안은 상임위원회별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마지막에 상원 입법고문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며 한 회계연도에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공화당은 올 서기연도에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이전에 한 번 사용하고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이후에 한 번 더 이용해 트럼프 임기 첫 해인 올 서기연도에 2개의 예산 조정 법안을 최종 승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하나로 된 공화당 하원이 최종 승인되기보다는 둘로 나누는 공화당 상원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에 4년간 1,750억 달러를 증액하는 첫 번째 예산 조정안부터 3월 안에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다음 트럼프 감세한 연구화와 메디케이드 대폭 삭감 등을 담은 두 번째 예산 조정 법안이 10월 1일 이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사와 소방관, 경찰관 등 공공서비스 분야 200만 명과 그 가족을 포함해 320만 명이 직장연금 때문에 삭감당해온 사회보장연금을 다시 돌려받게 됐습니다. 3월까지 1년치를 소급해 한꺼번에 손해액을 받게 되고 4월부터는 삭감당하지 않은 정상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방상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던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법에 따라 그동안 손해를 입었던 230만 명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2023년 12월 이후 1년간을 소급 적용해 손해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급 적용되는 1년치 손해액은 3월 중에 해당자의 은행 계좌에 자동 입금됩니다. 그런 다음 삭감되지 않은 소셜연금 매달 지불금은 4월부터 적용해 제공받게 됩니다. 이번에 그동안의 손해를 보상받게 된 사람들은 교사와 소방관, 경찰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다가 은퇴한 사람들로 320만 명인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밝혔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법은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이 은퇴해도 직장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당해 왔는데 그 손해를 없애주게 됐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한 200만 명이 개인 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당해 왔는데 그 손해를 1년치는 보상받고 4월부터는 삭감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또한 은퇴자의 생존 미망인이나 가족들 80만 명도 소셜연금을 4월부터는 더 이상 삭감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법은 지난해 말 연방상원의 최종 표결에서 76대 20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손쉽게 최종 가결됐습니다. 한 달 앞서 연방하원에서도 찬성 327대 반대 75, 초당적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습니다. 퇴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 발효시켰습니다.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임자가 서명한 정책들을 대부분 뒤집고 있으나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법에 대해선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집행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에 사회보장 공정성법을 시행하는 데에는 정확하게 280만 명의 손해를 없애주기 위해 10년간 1,96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은 추산했습니다.
리 우정국은 지난해 95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 약 800억 달러 규모의 부채가 있는 등 고질적인 적자에 시달려 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적자를 이유로 우정국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민영화될 경우 더 많은 비용과 긴 배송 시간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노조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의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독립기관인 USPS를 상무부에 합병하여 정부가 이끄는 행정부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는 운영이 잘 되는 우체국을 원한다고 말하며 일종의 합병을 말했습니다. 우체국은 2024년에 95억 달러의 손실을 일으켰고 약 80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USPS는 53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전국적으로 1억 6,300만 개의 주소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메일, 온라인 청구서 등 전자통신으로 인해 우편물이 계속 감소하는 시기에 USPS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약 배송이나 택배는 여전히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편 서비스의 민영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편 서비스가 민영화될 경우 더 높은 비용과 더 긴 배송 시간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플러켓 우편협회 CEO는 사람들은 이미 일주일에 6일 동안 제공되는 우편 서비스를 잘 알고 있고 그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영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편 서비스에 대해 대중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USPS 노조는 우편 서비스 민영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조치에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크 디몬스타인 우편노동조합의 회장은 정부기관의 불법적인 인수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편 서비스의 민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영화 후 큰 항의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영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편 서비스의 제공이 더 많은 작업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렁켓 CEO는 우체국이 수행하는 많은 일들을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송, 물류, 분류 작업 등이 기존의 규칙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마크 디몬스타인 우편노동조합 회장은 처음에는 더 많은 하청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노동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영화가 가져올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홍우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